화면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좀 알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 얼마짜리냐? 1조 7,500억 정도. 저거 다 서울시도니까 아닙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국비 2,436억, 국비 12, 민자, 교통분담금, 공공기업까지 총체적으로 모아서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사구간 한 1,000km, 1km 정도 되는 거죠. 1,000m. 그 중에 4공구가 있는데요. 2, 3공구를 현대건설이 하거든요. 문제가 3공구에서 터진 거죠.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의 서울시 공식 보고 문서예요. 그러니까 저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개 철도가 지나간다고요? 무려 6개예요. 기존에 2호선, 9호선 있죠. GTX 2개 들어옵니다.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삼성 동탄선 합쳐져요. 6개 철도가 만나서 진행되는 겁니다. 어우, 엄청나죠? 근데 맨 마지막 줄 써 있습니다. 이거 왜 잘못됐어요? 도면을 오독했다고. 예. 자, 이렇게 지하 5층까지 딱 봐도 어마무시한 시설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종단면이 핵심이에요. 자, 볼게요. 저기 정 가운데 부분에 있는 빨간색 기둥, 저 기둥입니다. 지하 5층짜리 기둥. 그러니까 지하 5층짜리 기둥이 엎끝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하 5층에 있는 저 기둥이 저 모든 하중을 직격으로 받는 가장 단단해야 될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처음에 보고가 이렇게 됐어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또 이해가 됐거든요. 철근을 2개를 넣게 되어 있는데 투번들이라고. 그런데 철근 2개라는 점점이랑 철근하게 점 하나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철근 2개 점점을 점 하나 오해했다고. 그럴 법 하잖아요. 그렇게 오독할 수도 있겠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도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막 건축의 막 향기가 건설 막 느껴지죠. 저거는 어떻게 봐야 정확하냐? 90도로 돌려봐야 돼요. 이게 세로를 가로로 눕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봐야 됩니다. 저 돌려보면 단면 BB, 단면 CC 이렇게 해서 철근의 구조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정확히 구현해놨죠. 자, 단면 BB, 단면 CC, 저기 막 이상한 그림들 같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F가 뭐예요? 가장 바닥에 있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거 가운데 부분 투 번들, 인쇄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시장님 읽으실 수 있죠? 투 번들로 쓰여 있는 거. 자, 투 번들이라고 해놓고 저기 삼각형처럼 모양된 게 철근이 들어가는 위치를 친절하게 화살표로 찍어준 거예요. 여기가 철근 자리라고. 여기 철근 들어간 자리를 쫙 모아서 여기는 투 번들이라고 써놨다고요. 이거 오독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 BB에는 저 투 번들 자리가 비어 있죠. CC 그 아래층보다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2층에는 사실 투 번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철근 하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표기를 하지만 투 번들 표시가 없는 거고, 저 파란색 가로선입니다. 빨간색 선처럼 명확하게 투 번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오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니까 바로 느껴지죠? 시장님 어떤 느낌 드시나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걸 기술 관점과 행정 관점의 보고 절차와 비유가 조금씩 달라요. 기술은 이거 25년 10월 30일 날 최초로 시공사가 갑니다에다 보고했다 이렇게 추진 경과를 써요. 그런데 시 차원의 경과는 뷰가 좀 다르죠. 아닌데요. 우리 맨 처음에 11월 10일 날 보고받아서 인지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술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과 행정으로 이 사안을 보는 부의 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 보강 전 좌측 기둥을 저렇게 보강 후에 철판을 덧대서 이야기했어요. 서울시 공식 발표가 이럽니다. 더 튼튼해졌다. 제발 더 튼튼해졌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편과 상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리 부러진 친구한테 기부스 해놓고 너 기부스한 다리가 더 튼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철근이 무려 2,570개, 178톤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 지하 5층 가장 하중을 직격으로 많이 받아야 될 단단할 부위에. 이게 건설 사고가 아니면 뭐예요? 라고 받아들이는데 서울시 답변이 이거예요. 시설물 안전법의 22조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물 안전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대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되게 돼 있어요. 완공된 건물은. 근데 우리는 건설 중이잖아요.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지거든요. 건설진흥법 67조에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지체 없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체 없이 통보받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돼야 된다. 이게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서울시 답변이 진짜 하는 거죠. 왜? 이거 건설사고 아니라니까요. 건설사고의 법적 기준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명백하거나가 건설사고래요. 그렇습니까?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사는 주식회 사만이니까 두 사람이 책임이고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공평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계속하시죠. 네. 국토부가 법률 자문을 받아요. 이거 진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거 법률 위반이 없으니까 법률 검토 결과 위반 맞는데요? 왜요? 자, 볼게요. 동그라미 영동대로 지하공간 위스탁 협약서 8조에 써 있거든요. 주 공사및 용역관리 규정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입니다. 위스탁 계약서예요. 8조 5항 써있죠. 이 사업의 시행 절차는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당연하죠. 국가철도공단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어떤 공사를 하던 이 규정대로 건설하셔야 됩니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거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공사 및 공사 영역 관리 규정. 저 총칙 보이시죠? 저기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61조 상황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6조 6항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하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공사 관리 지침 누가 만든 거예요? 국토부 만든 거예요. 그런 공사할 때 무조건 이 지침 따라야 된다고 11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각 보고하고 관리 감독 다 해서 저기 써 있죠.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된다고요. 자, 서울시 답변 이겁니다. 서울시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철도공단에 다 보고했고요. 철도공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서울시는 매뉴얼대로 다 했고 시공사가 먼저 발견한 거 스스로 고쳤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안전대책 강구한다고 6개월이 지나간 거지 논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얘기해서 결정적으로 철판 더 떼어서 더 튼튼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 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2월 달에 3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가 이 방송 들으면서 정말 경악했던 게 뭐냐, 시장님? 이 사안은 정쟁 사안이 아니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안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간 겁니까? 저거 국토부가 선거에 유리하라고 민주당이 흘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알게 된 게 4월 말. 그 이후에 며칠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인가 94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이 계속됐습니다. 시험운행이 계속됐다는 뜻은 국토부도 지금 상태에서 시험운행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기간 한복판에 이것이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MBC가 무려 70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MBC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리고 선거 캠프가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삼각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관계죠.
따라서 이것이 선거에 활용되기 위해서 소재로 악용된 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국토부가 94회에 걸쳐서 시험 운행을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중단하는 게 옳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험 운행을 다 해놓고 뒤늦게 그 보고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선거를 한창 치르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사태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 말씀 경청했고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네. 국토부가 시험 운행한 건 국토부 잘못이고, 그러므로 국토부가 민주당이 흘린 건 사실이고 MBC 이용했다. 이렇게 세 줄 정리하면 되는 거죠. 글쎄요, 그건 뭐 제 추측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고! 국토부가 지금 시장님께서 세 차례나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세 차례가 아니라 6차례 보고했더라고요. 서울시의 공식 답변이 뭐냐? 6번 철도공단의 보고 공식으로 했고 무려 51번의 언급 있었다. 귀가 아프도록 자료를 받았는데요. 청문회도 다 보셨을 테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라는 게 뭔지 매월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이거 감리사로부터 받는 매월 자료예요.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예쁘죠? 넘기면 서울시는 이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이게 저기 수신자 보입니까?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국가철도공단이 아니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딱 찍어서 당신 보세요라고 문서를 보낸 거예요. 이게 서울시가 국토공단에 보낸 보고의 실체죠. 받은 감리 보고서를, 사업보고 진행 보고서를 철도공단에 제출을 해요. 볼게요. 목차 1장부터 무려 13장까지 쫙 되어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몇 페이지라고요? 보이시죠? 535페이지예요. 535페이지에 공사 추진 현황, 공정 현황, 이렇게 중요한 사들은 앞장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거 너무 보고서의 상식 아닙니까? 이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르는 월간 보고서가 얼마나 꼼꼼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수작업으로 매일 조사한 거를 저렇게 손으로 쓴 작업 일지까지도 첨부되어 있고요. 회의했으면 회의했다는 사진 증명하고요. 저렇게 업무 일지들 다 보냅니다. 저게 최초 눈으로 확인되는 공식 보고서 자료입니다. 10월 30일 날 저 작성자가 처음으로 6하 원칙에 의해서 업무 내용에 써 있어요. 저기 시장님 보실까요? 기둥철근 2개 투번들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 특별한 표시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건조한 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업무인지에 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려 4일이나 지나서 11월 4일 날 저렇게 한 줄 적혀 있어요. 업무일지에. 현황 발주처 보고자료 제출했습니다. 끝. 다시 3일이 지나서 7일 날,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첫 초보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저렇게 딱 두 줄 적혀 있어요. 아, 주철근이 178톤이 빠졌네요. 투번들을 오독해서. 이걸 책임 건설 사업 관리인도 업무일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담당자만 쓰는 게 아니라요, 책임 관리하는 사람도 업무일지 쓰게 돼 있습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저렇게 현장 지시사항 한 줄 적혀 있습니다. 보고하시고 국장한테 지시하시고 등등. 저 목차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목차는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있는 거죠.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친절하게 목차 맨 하단에 저기 써 있죠. 맨 마지막에 13.6장 기타 건설사업 관리의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특별히 써달라고. 그게 보고서의 기본 아닙니까? 볼게요. 뭐라 써있나? 저렇게 써있습니다. 우수 시공 및 실패 시공 사례 해당 사항 없음. 저게 보고입니까? 해당 사항 없다면서요. 그걸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거 그 5층 현장이 아니고요, 매월 보고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싹 다 뒤졌습니다. 6개월치를 볼게요. 430페이지 맨 마지막 장 해당 사항 없음. 453페이지 맨 마지막 장 해당 사항 없음. 저 매월 다르다는 겁니다. 537페이지 맨 마지막 장 해당 사항 없음. 686페이지 해당 사항 없음. 좋아요. 업무일지 쓴 것도 보고라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국토부랑 서울시가 모두 몇 번 만났냐? 저기 일지입니다. 10월 30일부터 모두 현장 점검이 25번이에요. 그 중에서 서울시가 국토부랑 얼굴 맞대고 저랑 시장님처럼 만나서 이야기한 게 공식 17번입니다. 17번 동안
저중차대한 178톤 257개 철근이 빠진 사안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왔다는 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먼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걸 보니까요. 그 실패 성공 사례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 공사 준공 시에 최종 보고서에 작성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면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시장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저 17번 만났어요. 국토부랑 서울시랑 같이요. 네. 17번을 만났다고요. 저 대면회의 때 저 철근 누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대응 준비하고 있고요. 글쎄, 이거 그리고- 국토부 생각은 어떤지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어렵습니까? 영어입니까? 태국어입니까? 자 그리고요 그 협약이라는 거에 보면은 그 8조 5항에 시장님 말씀드린 게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잖아요. 17번 만나서 국토부랑 얘기할 때 철근 누락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어렵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다 건너뛰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지금 그 주제를 계속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대화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17번 국토부랑 서울시가 만났어요. 저 10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대화에 집중해서 답변 드릴게요. 대면으로 이야기할 때 들은 철근 바로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들은 바로는 11월 10일 날 도기본에서 보고를 시공사로부터 받고 무려 19차례에 걸쳐서 시공회사와 그 전문가들과 도기본이 보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완 시공 방법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부 보고를 뜻하는 겁니다. 이 부시장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완벽한 보안 시공 방법을 준비할 것인가를 19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 보고조차도 완전한 보안 시공 방법을 마련한 다음에 보고하려고 했던 것을 그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무슨 공단이나 저쪽 그 국토부에 그 추가로 보고를 할 거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시장님, 이제 다시 한번 가장 쉬운 한국어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0월 31일 이후로 17번 공식 대면 미팅을 했고 그냥 누가 만나 차 마시는 게 만났다는 아니고요. 누가 저기 써 있잖아요. 국토부 주요 참석자 서울시 다 써 있습니다. 철도과장, 개통추진팀장 다 만나 써 있잖아요. 일지에 날짜대로. 저 다 보고된 사안이에요. 자, 그러면 좀 회의 볼- 내용이 잠깐만요. 종합시험 점검, 사점 점검부터 제가 좀 볼 수 있게 점검의 시간을 균열이 주세요. 다 했거든요.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질문 아니요. 저거 저한테 지금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좀 볼 시간이라도 줘야지 답변을 드릴 거 시장님 아닙니까? 저거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질문은 그리 아니 다답하기 어렵지 누가 않을 누구를 겁니다. 만났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리죠.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 질문 되게 간단한 한국어입니다. 네. 17번을 국토부와 서울시가 만나서 저렇게 삼성 수서 중간 점검회의 공식 회의라고 공식 회의 왜 한다고요?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뭐가 위험한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자고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17번을 만났는데 자, 조금 가라앉히시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드리려고 예, 보고 있잖아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 주요 참석자가 첫 10월 31일 날 만난 게 GTX 추진 팀장인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누가 만난 건가요? 저분을? 도기본이겠죠?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 서울시장님을 만나겠습니까? 지금 저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 미팅을 전부 도기본의 담당 공무원이 저분들을 모두 만났다는 횟수는 18번 공식 기록인데요. 회의는 25번이고요. 저 자료는 서울시랑 국토부가 공식 대면한 자료만 뽑은 거예요. 저 중에서 국토부가 한 번 빠져서 공식 얼굴 보고 맞댄 회의가 17번이란 자료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라고요. 그러니 제 질문 상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178톤 철근이 빠진 내용을 저렇게 6개월 동안 17번을 만나면서 철근 지금 빠진 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어렵냐고요. 지금 건너뛰어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뭘 건너뛰었다는 말씀입니까? 그 시공이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경험, 다시 말해서 순살 시공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제가 이걸 이제 시장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걸 왜 일단 국토부나 지금 이제 문제 삼고 계시는 거는 이 사업 관리 보고서에 무미건조하게 보고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중요한 사항으로 표기를 하거나 돋보이게 해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도기본부장이 왜 이부 시장한테까지도 보고를 안 했는지,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인즉슨 그래요. 인식의 차이죠. 그게 보완 시공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하자가 치유되는 시공 오류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 특유의 상황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인식하에서 이부 시장께도 완벽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고요. 따라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도공단에 보내는 이 보고서에도 그 난을 별도로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인식하에서 바로 지금 질문하시는 이 부분도 그렇게 별도로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17번 만나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입니다. 일단 갈게요. 서울시 답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책임자 본부장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님이 책임자라고. 예. 법적으로는 그렇답니다. 시장님께서 저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시죠.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MBC 보도가 무슨 전범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어떤 기준처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장님이 그런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공식 발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진짜 TBS와 더불어서 믿기 어려운 발언입니다만, 이번에 MBC 행태는 그런 말 들어도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MBC가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MBC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저게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 입찰 공식 서류예요. 수요기간이라 함은 조달 사업에 관련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수요기간은 당연히 서울시고 서울시장이 수장 서울시장님이죠 라고 MBC 보도해요. 건설관리 사업관리 수행 및 준수사항에도 발주청의 지도감도 확인 받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발주청 누구예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예요. 즉 시장님은 25년 4월 달에 현장을 갔어요. 직접 가서 그때 항상 땅 꺼진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지고 시공하고 안전기하고 있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저 보이시죠? 그런데 MBC가 이렇게 보도했던 거죠.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내요. 저기 써있죠? 입찰 문건상 시공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을 보던 사실이 아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는 책임감사가 맡고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 도기본 본부장이다. 이게 서울시 공식 해명 자료입니다. 제가 정말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변호사분들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시시비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렇게 수요기간이라 함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2조와 5조에 규정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어떻게 써있냐? 저기 써있죠? 조달 관련 법률. 수요기간을 3가지로 정해놨어요. 보이시죠?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기관, 3, 대통령이 정한 기간. 대통령령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써있습니다. 수요기간의 범위, 가,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의 소속기관. 그러니까 도기본도 서울시의 소속기관이니까 저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설명이 맞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서울시 도기본은 저렇게 보는 것처럼 조직도상에 서울시의 사업소죠. 도기본 안에 도시철도국 안에 영동도로 복합추진개발단이 있어요. 다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저렇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요. 써있죠? 제1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4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수조본부 제54조 본부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시장님도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시장님 저 화면 보실까요? 저기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기 오시다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그 다음 뭐라 써있습니까? 의원님 읽으세요.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직무 정지 중이니까. 시장님 자꾸 딴소리 하시는데요. 그게 이게 아니고 왜 질문에 딴소리예요? 답변 드리고 있는데. 법률가로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잖아요. 시장으로서 그러니 답변을 수요기관의 드리겠습니다.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란 서울시 설명이 맞냐라고 법률가로서 답변 달라고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 답변을 드릴 게 아니라 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좋습니다. 거고요. 어떤 답변이든 시민들이 기다릴 테니까요. 수요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답변 보내는데 법률 검토했어요?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소중하니까. 수요기관의 장이 서울시장입니까?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그걸 해명 자료라고 낼 수 있습니까? 저렇게 조례를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 써있는 조례를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 법인격을 가진 권리 주체로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사무를 수탁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설계 시공 등의 업무는 소속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에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 소속 기관으로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 괄호 열고 공사 감리, 또 계약, 공사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소속기관의 장, 다시 말해서 사업소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시장님 것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드릴게요. 저기 한글로 써 있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고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시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인지 여쭤보고 계신 겁니까?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법적인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게 대한민국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답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는 도장이 전부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위스탁 협약서가 21년 7월 달 저기 써 있습니다. 주체가 철도공단과 서울시죠. 넘기면 아예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서울시는 무슨 업무를 하는 거냐? 써있죠. 2번 토목 건축 설비 설계 공사 네가 다 해라. 토목 건축 설비 공사 감독 민원 처리 다 네가 다 해라. 그게 서울시의 업무 분야로 계약서에 빡 써여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저 계약서 도장 누가 찍었다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서울시장의 직인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의 직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고요? 그게 지금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법률검토를 받아야 할 말입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지하 5층 기둥에 철근 2,570개를 통째로 빼먹고도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라며 실무자 탓, 민주당 탓만 하는 서울시장. 535페이지 보고서를 직접 들고 와 뼈를 때려버리는 박유진 의원의 무자비한 팩트를 폭격한 현장입니다.